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수학상 커리큘럼인데요. 좀 1학기에 보면은 우선은 크게 세 가지 챕터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다항식,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다항식의 연산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특별히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될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과 그 인수분해 있죠. 그것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이제 여기서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더 확장돼서, 더 많은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복소수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실수의 범위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의 더 범위, 즉 실수보다 더 큰 수의 범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여기서 허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복소수의 기본꼴이 a 플러스 bi 뭐 이런 형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중3 때 배웠죠.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좀 더 많은 해석들,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더 많이 해석하는 걸 배울 거고요. 다항함수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게 다항함수인데 이 다항함수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2차 함수에 활용해서는 이제 응용 문제들,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푸는 것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이제 이런 걸 확장돼서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부분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도형의 방정식. 여기서는 원이 나올 거예요. 원과 직선, 그리고 원과 직선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건데요. 솔직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것이 기초과정이고 이것들이 기본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 원에 대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뭐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중3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직선에서의 좀 더 확장판, 좀 더 정리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새롭게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죠. 도형의 이동, 뭐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 뭐 점의 이동 또는 도형의 이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이 상 과정에서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챕터는 거의 대부분 다 계산 과정이 뭐 고등학교 전체가 거의 대부분 90%가 대수, 즉 계산하는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중학교 과정이 중학교의 그런 연산, 뭐 방정식, 부등식 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친구라고 하면 또 함수,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가 잘 안 되는 친구라고 하면 솔직히 여기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3 과정을 한번 정확히 한번 더 정리하고 중3 과정이 알고 보면 중1, 2학년 때 계산을 할 수 없으면 중3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3 것이 중학교의 종합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수학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이 흐릿한 친구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정립하고 여기를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살짝 책을 바꿔볼게요. 잠깐만요. 살짝 책을 바꾸면, 자, 이렇게 돼서, 자, 여기 지금 목차가 보이네요. 그쵸? 지금 첫 번째 다항식,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자, 그리고 넘겨보면, 이렇게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 근데 어때요? 지금 소 챕터들을 쭉 보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이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 엄청나게 양이 많게 보이죠. 그러지 않나요? 첫 번째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68페이지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두 번째는 방정식과 부등. 두 번째도 엄청 양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도 양이 많고. 즉 다항식 부분은 그나마 가장 양이 적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는 이제 수의 범위가 복소수로 확장되고 그리고 2차 방정식, 판별식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근각계수의 관계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제 그것에 또 3차 방정식, 근이 3개였을 때는 어떤 관계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허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소수 배우기 때문에 그 허근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 공통근을 갖는 거, 또 부정 방정식이 무엇인지, 정의를 배우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부등식도 연립 부등식,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을 토대로 이제 2차식인 연립 방정식, 부등식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근의 위치들 쭉 하게 되면서
넘어가면 자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평면좌표 어렵지 않고요. 직사의 방식도 중학교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의 방정식 새롭게 배우는 거죠. 자 이거 배우고 도형 이동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도형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면 1단원, 2단원은 거의 대부분 대수, 계산에 관한 거고 3단원이 도형에 관한 거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약한 친구들은 힘들어요. 중학교의 계산이 약한 친구들은 고등수학 상이 힘들기 때문에 중학교의 계산을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을 하면서 중학교에서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약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단, 2단, 3단을 쭉 한번 방학 때 이렇게 쭉 진도를 빼다 보면 이 상 한 권이 평균적으로 보통으로 나가면 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빨리 나간 친구는 한 달 반 만에 한번 쭉 전체를 훑어보거나 더 느린 친구는 뭐 3달 또는 4달 만에 한번 전체를 훑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 경험상. 근데 평균 2달이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개념서에 있는 기본 문제나 또 그 유형 문제를 풀고 그걸 반복해서 또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까지 밟아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상을 할 때 우선은 중학교의 기본 지식이 없으면 즉 중3 때 정리됐던 그런 대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습을 좀 탄탄하게 하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고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연습할 양이 중학교 것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내용도 많아졌잖아요. 그쵸? 내용도 더 어떻게 보면 중학교보다는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갔고 물론 새로운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연습할 양이 내용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습할 양도 그만큼 늘어났겠죠. 많은 양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보통 중학교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저는 방학 때 하나하나씩 먼저 개념서를 쭉 훑어서 또 반복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유형서를 사서 같이 유형서 문제가 너무 많으면 대표용 문제만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반복하고 제가 보니까 짧은 기간 전체를 여러 번 훑어보다 보면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에게는 아마 지금 이번 방학 때 좀 충분히 개념을 가지고 계속 짧은 시간 안에 개념을 스스로 공부하고 또는 뭐 인강원으로서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꾸 개념을 얘기해보고 이 목차를 보면서 다항식 연산에서 이런 거에서 뭐가 중요했는지 어떤 공식들이 나왔는지 곱셈 공식 기본 10개 나오거든요. 인수분해 공식도 10개 나오겠죠. 항등식이 무엇인지 나머지 성립 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는지 인수분해는 성인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여기서 공식 10개 나오겠죠. 그리고 인수분해 응용 공식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고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다. 복소수가 무엇인지, 복소수의 기본 세팅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목차를 보면서 얘기해보기. 그리고 이 목차도 자꾸 써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항식에서 뭘 배우는지 목차를 쓰다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마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뭘 배우는지 목차를 쭉 적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서 뭘 배우는지 그러면 여기서 뭘 배우는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소단원과 그 소단원을 보다 보면 여기서 뭘 배우는지가 정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서 목차를 보고 다시 내가 배웠던 것을 자꾸 생각해보고 써보고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고1 학생들은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